자, 다음은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특별하게 네 가지 종류의 살짝 특별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첫 번째는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에 항등 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라고 모든 함수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특별한 규칙,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함수를 뭐 1대1 함수라고 하고, 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또 항등 함수라고 하고, 어떤 조건을 또 만족시키면은 상수 함수라고 한다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함수가 모든 함수가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함수 또는 항등 함수, 상수 함수라고 특별한 이제 종류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일 때 이때 정의역의 x, 임의의 원소. 자, 임의의 원소. 임의의 두 원소 x1, x2. 자, 이때 임의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랜덤이라는 소리입니다. 랜덤. 그냥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선택했을 때, 아무거나 두 개 뭐 선택했을 때, 그때 그 x 값이 다르면은, 이거이면 x 값이 다르면은 함수 값이 다르다. 이거를 만족하면 이때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안 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한마디로 이렇게 집합이 x, y가 있는데 x에서 y를 함수 f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원소 내가 두 개를 이렇게 골랐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원소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가는 y 값이 있잖아요. 가는 y값, 그 y값이 이렇게 같은 놈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즉 1대1, 너와 나 1대1, 한 놈은 한 놈씩. 즉 만약에 x값이 이렇게 다르면은 같은 놈으로, 아까는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보통 함수는 x값이 있으면은 그 y값이 똑같이 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y값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서로 다른 놈으로 갈 때, 즉 y값이 하나의 y값에 하나의 x값이 대응될 때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같은 놈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쉽죠?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x, y가 있을 때 1, 2, 3으로 하고 a, b, c, d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원래 y 하나에 여러 개의 x가 대응돼도 상관이 없었는데 y 하나에 x 하나가 대응될 때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그거를 정말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만약에 x 값이 서로 다르면은 y 값, 즉 x 값을 대입한 y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대1 대응인데, 이것은 무슨 함수냐면 1대1 대응 함수인데, 이거는 1대1이란 1대1 지금 방금 했죠. 1대1 1대1이라는 조건에 플러스 대응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함수입니다. 함수. 오케이? 뭐냐면은 이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얘들아. 1대1이라는 조건에다가 대응이라는 조건이 더. 근데 1대1이라는 조건은 앞에서 했고, 그럼 대응이라는 조건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대응이라는 조건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시역과 공역이 같다. 즉 원래 1대1이란 것은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로 갈 때 내가 1, 2, 3, a, b, c, d, e 했을 때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선생님 a랑 e랑 남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1대1 함수가 맞아. 왜냐면은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가 이렇게 대응됐잖아, 맞지? 즉 1대1 하나는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만 대응됐으니까 1대1 함수가 맞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 이 공역은 A, B, C, D, E인데 치역은 뭐야? 치역은 D, B, C, D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대응은 아닙니다. 대응은 뭐냐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 즉,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y의 원소도 이렇게 3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는 게 없을 때, 남는 게 없고 치역과 공역 자체가 같을 때, 그때를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대1 함수는 y값 하나, x값 하나씩이 다 이쁘게 대응되는 건데, 거기서 y값도 남는 놈이 없는 거, 즉 x의 원소에 대응되는 그 남는 놈들이 없는 거, 대응되지 않는, 다시 대응되지 않는 그 남는 원소가 없을 때, 즉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그때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이쁘게 대응됐어. 이렇게 남는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즉 y값의 공역과 대응되는 치역이 전부 다 같아. 즉 두 집합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항등함수 생각나면 우리 배운 게 있어. 바로 항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었죠. 근데 항등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바로 어떤 fx가 x값,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무조건 우선 정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서 x에서 x로 무조건 보내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의 똑같은 집합에서 똑같은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이때 어떤 규칙이냐면 이 x가 1, 2, 3이고 이 x가 1, 2, 3일 때 어떤 규칙이냐면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즉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대표적인 게 y는 x. 이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다 그 말이야. 근데 항상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y는 x만이 항등함수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서울 뭐 일본, 중국이라 했을 때 이게 서울, 일본, 중국이야. 그럼 이때 선생님 뭐 f를 서울은 서울로 가고 일본은 일본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한다. 이때 f도 항등함수다 그 말이야. 즉 뭐냐면은 어떤 x값을 넣으면은 y값도 그 x값 똑같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그럼 마지막 이건 살짝 써줄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그럼 마지막에 이제 상수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y값이 하나인 겁니다. y값이 하나인 거. 즉 이것은 선생님이 y값이 아니라 치역값이 단 하나인 함수. 즉 무슨 말이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 y, 즉 f, x에서 y로 한 함수일 때 모든 값이 하나의 값으로 다 간다 그 말이야. 모든 x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갈 때, 이때를 바로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수칙에서 대표적인 게 뭐 y는 3 이런 거 있죠. y는 3이란 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x 값이 1, 2, 3, 4, 5, 6, 뭐든 간에 전부 다 3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이런 가로선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놈을 1을 넣더라도 3으로 가고 2를 넣더라도 3으로, 모든 값이 3으로 간다. 그게 바로 y는 3. 근데 이 y는 3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런 것을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 말이야. 즉 상수함수는 뭐야? 치역값이 단 하나인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잠깐 멈춰보고 밑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자,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3.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3이죠. 이거 뭐였어? 방금 하고 왔네. 이거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 다음에 fx는 x. 오케이. x를 넣었는데 그대로 x가 나왔잖아. 맞지? 이것도 뭐였어? 상수함수였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fx는 2분의 1 x제곱.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2차 함수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는 뭐 1을 넣으면은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1을 넣으면은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분의 1 나왔어. 자 근데 뭐 2를 넣었어. 선생님이 2를 넣으면은 또 이거는 2로 갔어.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우선 한 값으로 다 간 건 아니니까 상수함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간 거니까 간 것도 아니니까 항등함수는 아니야. 근데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야 1을 넣어도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2분의 1이야. 즉 이거는 1대1조차도 아닙니다. 즉 그럼 선생님 디귿은 뭐야? 이것은 뭐 1대1 대응도 1대1도 상수함수도 항등함수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함수가 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게 아니라 함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거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함수 또는 상수함수, 항등함수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만족한 함수들이 그 네 가지 함수야. 그런데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떤 뭐 네 가지 함수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냥 함수인 겁니다. 그냥 함수 이거는. 오케이? 뭐 특별하게 뭐 1대1 또는 1대1 대응, 항등 또는 상수, 상수 이런 이름이 있는 함수가 네임드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인 거야. 그냥 함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뭐냐면은 직선의 그래프네요. 직선의 그래프. 자,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렇게 내려가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무슨 함수냐면은 1대1 대응 함수야. 잘 봐. 어떤 x값을 넣으면은 무조건 y값은 이렇게 하나에, x값을 넣으면은 무조건 y값은 하나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y값 하나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보시면은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나오는 y값이 뭐야? 나오는 y값이 전부 다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1대1이고 대응도 만족하니까 바로 리을 이 직선의 그래프는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정말 찾기 쉬운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선생님 살짝 알려줄게. 뭐냐면 첫 번째 1대1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 1대1을 만족하려면은 바로 가로선을 딱 그었어. 오케이? 가로선을 내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선을 딱 그었어. 그때 가로선의 교점이 한 개. 내가 어떤 그래프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은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2차 함수는 내가 딱 그으면은 교점이 두 개잖아. 맞지? 그럼 이것은 뭐야? 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1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1도 둘 다 1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즉 1대1 함수인지 알고 싶으면은 가로선을 하나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은 그때가 1대1 함수가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응이 되는 것은 함수값이 뭐 y값 전체가 나오면 되겠죠. 1대1만 구분하는 특별한 거.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함수가 되는 것은 세로선의 교점이 한 개라고 했어. 즉 이것들 전부 다 함수인데 세로선 그어보면 교점 무조건 한 개입니다. 오케이? 착각하면 안 돼. 우선 함수가 된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즉 가로선하고 세로선의 교점이 전부 다 한 개인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다 그 말이야. 오케이? 뭐 대응의 조건은 y값이 전부 다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서.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리을,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니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기억이 되겠다.